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대, 코스닥도 역시 0.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미국의 뉴욕 증시는 유럽의 지표 부진에도 6월의 CPI에 대한 기대감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역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주력 업종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CPI를 또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또 한 템포 쉬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장 마칠 때까지 이런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종목 플레이나 업종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종목들을 릴레이로 알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수가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서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 보이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궁금하다 하시는 질문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과연 그러면 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한전기술을 시작으로 성광밴드, 소니드, 자연가 환경, SK네트워크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우진, SFA, 덴티스, M2i, AD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도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오픈 채팅방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지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이 한전기술은 그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건설에 그 한전 컨소시엄이 참여하여서 그 설계 기술을 해외로 좀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7년까지 약 5조 원 규모의 해외 그 원전 설비 수출을 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 원전 수주에 대한 좀 방안선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거래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출 성과에 따라서 뭐 약 2조 5천억 규모 예상되는 체르나보다도 원전 설비 그 개선 사업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민간 합동 원전 협력단이 파견되면서 아마 기대감이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그 건설 재개와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 기업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형태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전기술을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전기술 어제 또 이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우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진도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 흐름들 때문에 어제 뭐 급등이 좀 나왔고 오늘 뭐 시장이 소폭 좀 밀리는 가운데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계측기 제어 설비라든지 이런 정비나 뭐 제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원전에 원자로에 투입되는 4개 핵심 계측기를 독점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 정부가 좀 들어선 다음에 원전에 대한 이용률이 계속 조금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신장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또 상업 운전도 도입을 또 가시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였나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런 흐름들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 친화적 정책들을 계속 좀 쓰이고 있고 신규 대형 원전도 건설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 포인트로 좀 가져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원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건설이 될 때마다 핵심 계측기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정 매출들이 계속 규모가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땡! 좋습니다. 두 분 다 첫 번째 원전 관련 종목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셨네요. 통하셨어요, 두 분 또. 자, 반정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이 성광밴드는 그 석유, 화학, 조선, 해양,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 관이음새라고 있습니다. 이 금속 관이음새 전문 제조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 전문 그 벤처 회사인 HN 파워가 있는데 30억 원 규모의 그 전략적 투자를 좀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게 지금 플랜트 쪽 사업뿐만이 아니라 수소 연료와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수소 도시 인프라 사업에서 관이음새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포인트는 결국은 지금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 LNG 프로젝트발 그 피팅 수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조선 업종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흐름들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상승의 시작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 구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2만 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일 한 4% 이상 그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7월 들어서 상승 주체가 기관의 그 순매수세를 통해서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 고점인 작년 9월 1일인 17,650원대를 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성광밴드 조선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요? 네, SFA입니다. SFA. 뭐 다들 아시겠지만 SFA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업무들까지도 이제 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전 고점이 44,000원 라인인데 이미 CIS가 전체 수주가 2차 전지 비중이 뭐 50%가 지금 이미 넘어간 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룹 내에서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IS에 대한 이런 경영권 지분도 30%를 2,200억에 인수를 좀 했고 그리고 이미 상반기 수주액이 1조 1,000억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 주가들이 좀 위치를 해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 이 주가 고점 부분들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아직도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에 이제 OLED의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물용 장비 또 수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반도체용 장비들도 수주가 계속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저점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또 매수 가담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FA도 역시 지금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볼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소니드고요. 소니드. 이 소니드는 그 디스플레이 공정용 전자 소재 사업 및 그 전자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소니드에 대한 기업이 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이나 전자 소재 사업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남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좀 약간은 연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봐서 좀 가져왔고요. 네. 소니드의 자회사의 디펜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디펜스 코리아가 폴란드 국영 기업인 PIAP로부터 기술을 좀 지원을 받았고 그 지난 6월 그 시흥 매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지뢰 제거 로봇과 폭발물 탐지기 그리고 AI 경비용 로봇들의 생산 설비를 좀 구축했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AI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폴란드를 통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서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은 단기적인 테마로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5월에는 사실상 이 기업이 2차 전지 배터리팩 솔루션 기업인 코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확대 중으로 통해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다이나믹하긴 한데 결국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니드까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덴티스입니다. 덴티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치아 관련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기반으로 디지털 덴티스 트리를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관련된 이제 제품이 또 이제 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들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지수가 밀리지만 양봉으로서 흐름들이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주가의 포지션 자체를 봤을 때 전 고점 부근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임플란트 제품은 SQ 임플란트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 관련해서 7월 7일부로 모든 등록과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고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하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법인 체제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이제 대리점 영업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영 체제로 좀 변환이 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수익성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가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덴티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스 또 얼마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고요. 자연과 환경. 예, 모처럼 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2018년도 때 남북 경협주로서 좀 유명했었고 2019년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환경 생태 복원 및 그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동사는 내장 마감 일체형 PC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덕신하우징의 그 모듈러 주택에서 HBM과 관련된 데코플레이트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이 자연과 환경 역시 모듈러 공동주택에 따른 좀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동력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300원에서 1,450원대 이 구간만 잘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간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1,700원까지 일시적으로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단기적인 수급 형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자면 남북 경협주에 대한 형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까지 한 번 더 이제 트레이딩으로 급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권 장관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M2I입니다. M2I. 네, M2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뭐 이제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부터 무인화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M2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 장비인 HMI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M2I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과 이제 전력적 제휴를 맺고 이제 공급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업종에 가리지 않고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SK온, LG엔솔 뭐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면서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을 보시더라도 사실 이제 작년도 이제 재작년보다는 뭐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올해 실적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M2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들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조금씩 잡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승률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M2I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할게요. 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이 SK 네트워크스는 그 SK 그룹 계열 종합 상사이고요. 그 정보통신, 스피드메이트 그리고 상사 등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부각을 받았는데 네. 아마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경우 자회사의 SK 일렉링크가 있습니다. 이 일렉링크가 전국 62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초급속 초금속 충전소를 좀 열었다라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자회사에 따른 이슈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것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일렉링크가 운영하는 그 금속 축전기는 사실상 총 2,700여 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이 좀 상당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지난달 사업 총괄 사장과 샘 울트먼 오픈 AI CEO가 서울에서 좀 만났었습니다. 만났고 AI 기업 투자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SK 네트워크스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특이점이 있다면은 기관이 3월부터 계속 순매수세를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유입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네트워크스까지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 종목 뭐죠?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팹리스 기업하고 이 파운드리 기업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설계 과정부터 모든 프로세서를 함께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하우스의 이 기업들의 이제 위치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15년 동안 TSMC의 파트너 역할을 조금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또 손을 잡고 고객사로서 또 긴밀한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파운드리 이제 순위를 본다면 TSMC, 삼성전자인데 이 두 기업에서 모두 경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도 주가 흐름들도 이제 박스권 고점 부근에 위치해야 있고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조금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는 TSMC에게 좀 밀렸지만 2나노는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AD 테크놀로지의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고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6월에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미증시는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전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증시 조정기를 보내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상단은 조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하락하면서 2,554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하락한 876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조금 주목해볼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 반도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오전에 전해왔는데요.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업체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반도체 업체의 물량을 수주한 게 이번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최근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과 관련해서 수율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TSMC와 어느 정도 조금 견주어도 나쁘지 않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50% 정도의 수율을 유지했지만 올해가 되고는 75%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관련주들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서도 확인해봤던 AD테크놀로지 오늘 8% 가까운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5,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가온칩스가 6%의 상승분을 켜내면서 37,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회계금속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일제히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이슈로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이슈로 지속적인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부각받는 이유는 전날 로이터 통신에서 관련해서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8월로 예정돼 있는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가 임박하면서 전기 자동차 업체들의 딜레마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질화 관륨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광물 전문가들은 중국이 8월부터 해당 원자재들의 수출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대안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동국 RNS가 현재 4.6% 오른 5,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화학도 3% 오르면서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RF 머티리얼들도 2.28% 오른 13,000원 선 현재 지나갑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크라 재건주들 오늘 장 초반에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토에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오르는 이유는 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잘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직접 인사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웰 바이오텍이 15%의 상승분을 켜내면서 3,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3%, RBK그룹은 2% 오르면서 장 초반보다는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한 종목당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또 10가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가 추가로 공개해 주실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 더 볼까요? 현대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넥슨게임즈, JW 중해제약, 극망공업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국도화학, BHI, 강남제비스코, KPS, 코닉 오토메이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공개해드렸는데 스마트폰으로 지금 QR코드를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준비하셔서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이고요. 현대공업. 이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고, 주요 그 협력 업체가 현대기아,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현대공업이 뭐 그 주가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동사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 기업인 2차 차저에 대해서 그 지분을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2차 차저가 2018년 설립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으로서 동사가 5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분 부각 때문에 그 동사가 부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신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 영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공장 양산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신규 공장이 내년 상반기 완공으로 양산이 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 때 약 3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단순히 그냥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좀 어느 정도의 캐파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던 점을 봤을 때는 네,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소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쟁사가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포인트에 좀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쟁사 올린이 3월 한국, 구미, 브라질 에폭시 설비 중단하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이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국도화학이 이 에폭시 관련된 사업에서 더 공고히 좀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규모에서는 현재 글로벌 1위에 해당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24%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올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의 수혜를 또 더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에 또 판매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도 내 이제 에폭시 수요가 2027년까지 보통 평균치 5% 성장하는 것보다 8%가량 성장이 좀 예견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수익성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박용 에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풍력 터빈 쪽에서도 흐름들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국도화학까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전문가님과 계속 섹터가 겹치는데,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 산업 설비, 그리고 이제 건설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원전과 관련된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테라파워 CEO가 그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차세대 원전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SMR 사업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흐름이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조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가 그 4대 신사업인 그 SMR 사업,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풍력발전 관련된 대규모 투자 진행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굉장히 좀 매우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통해서 또 이제 나와줄 수 있는 것이 원전 협력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산자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때도 분명히 전력난이나 이런 점을 관점을 봤을 때도 소형 원전이나 이런 쪽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텀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명해 주시는 중에 유튜브에서 김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평균 단가 21,000원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일단 지금은 그 21,000원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23,000원 부근 돌파하는지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그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재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 자, 다음 이태건 전문가님 바로 갈게요. 어떤 종목이죠? BHI입니다. BHI. BHI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전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으로는 한전을 비롯해서 뭐 발전 사업자, 건설사, 뭐 포스코, 철강회사 이런 기업들에게 업무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조기기 입찰을 좀 참가를 하면서 이제 흐름들이 다시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한수원의 보조기기 8개 유자격 등록 품목에 등록돼 있고, 그리고 입찰 참여 조건들을 모두 갖춤으로써 향후 이제 한전이 폴란드의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성을 또 딴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이제 합류를 좀 진행이 됐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잔존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폴란드의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한수원과의 이런 업무 협력이, 그리고 한수원이 또 이제 원전에 대한 흐름들을 또 딴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팀 코리아로 결성된 이제 원전 수주할 때 수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을 오늘 많이 들고 오셨네요. 시장에서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이번엔 좀 소외된 섹터인데요. 넥슨 게임즈 가져왔고요. 넥슨 게임즈. 이 넥슨 게임즈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급하고 있는 그 주요 게임으로는 그 모바일 게임인 V4가 있고, 그 블루 아카이브가 있는데, 사실상 이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좀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달 3일이죠. 그러니까 8월 3일에 중국 블루 아카이브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탄력을 받게 된다면 하반기 때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중국을 제외한 그 글로벌 지역에 좀 출시를 했었는데, 지난 22일부터 그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이제 비공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중국의 사전 예약자 수가 한 260만 명 정도 될 것을 보면은 결국은 좀 이 게임에 대해서 중국 쪽을 통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살펴본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3일에 본격적으로 다음 달 3일에 출시되는 본격적으로 이 그 블루 아카이브는 그 사전 예약자 수가 3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그 블루 아카이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된다 한다면은 이 넥슨 게임즈의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오히려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 보다도 오히려 모멘텀이 좀 더 많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네. 뭐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먼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골이 달면서 매물 출하가 좀 됐는데 네. 이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 화성을 통해서 2차 전지 파우치용 폴리에스터 접착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 제비스코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뭐 도전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바인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용이한 이런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화 TNC와 합작회사 KS 첨단 소재를 설립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도전자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안으로 좀 개발이 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올해 말에는 생산 설비를 좀 구축을 하고 시운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서 기존에 이제 도전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도전제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남 제비스코도 이제 개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좀 성공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강남 제비스코의 새로운 사업 땡. 포트폴리오가 구축됩니다. 좋습니다. 강남 제비스코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JW 중해제약이고요. JW 중해제약. 네, JW 그룹의 계열 그 제약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아토피성 면역 치료제, 탈모 치료제, 통풍 치료제 등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원, 그러니까 5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자사의 허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매출 성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그 1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다. 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기업이 그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상승을 했던 이슈가 대한약사회 그 회장이 지난 7일 그 동사를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동사를 방문을 하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관련하여 그 조속한 생산 증대를 좀 요청을 했었고 또한 지난 그 생산 증대를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부과를 받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단순한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포인트의 내부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으로 하나는 챙겨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일에 그 독일 머크사 라이프 사이언스와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W 중해제약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KPS입니다. KPS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납축전지 재활용 기업인 세레기틱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인 KPS의 이런 흐름들, 세레기틱이 아직 세기리텍이 상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KPS가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뽑아내는 용매 추출 공정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연구 단체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좀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LFP 관련해서 공장도 이게 개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속에 대한 이 희귀 금속을 또 이전을 받고 그리고 공장까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KPS가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말까지 NCM 계열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차 폐배터리, 희소금속, 회수 공장을 준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KPS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가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KP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PS까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네, 마지막 종목은 금강공업이고요. 금강공업. 예,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금강공업은 그 강관 그리고 건설용 가설자재 좀 내용이 어렵네요. 가설자재 전문 네. 생산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박용 엔진 밸브에 대해서도 제조 업체 KSP 등의 종속사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지금은 그 건설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선박용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금강공업의 경우에는 그 모듈러 건축의 필수 자재인 고성능 판넬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덕신 하우징이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공업이 일시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좀 더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중장비 업체의 캐터필러에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네. 기업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테마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및 중장비 설비에 따른 부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강공업까지 마지막 종목을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코닉 오토메이션 주셨잖아요. 네. 질문을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장민님이 코닉 오토메이션을 4,985원에 평균 단가 비중은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탈출을 하고 싶어요 너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 목표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네.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한창 이 시장에 이슈가 됐었을 때 급등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인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특허라든지 실용이 안전 같은 경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네. 새로운 로봇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곤 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은 뭐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자동화 관련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1분기는 좀 아쉽게 나왔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물류라든지 그리고 뭐 IT 인프라 관련해서 솔루션들을 계속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조금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관련돼서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에게도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최수민 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중인데 대응 목표가 알려주세요. 앞서서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돌려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 소장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인 그 금강공업이고요. 그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9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350원으로 좀 짧게
짧게 지정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금강공업을 탑픽 골라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코닉 오토메이션을 탑픽으로 네.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를 제가 4,300원 라인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돌파가 돼야 4,500원도 넘고 4,985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300원을 좀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3,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공업과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